네,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의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홍재택이라고 합니다. 퀴즈를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종의 연상 퀴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이디오피아, 두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 그룹이죠. 비틀즈. 또 세 번째는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 배우로 했던 루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이 세 가지를 갖고서 상상할 수 있는 답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조합일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는 이제 그 고고학 팀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화석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우연히 그 화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곳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발견하고 뼈들을 이제 쭉 천에 펼쳐놓고 구석을 맞춰보고서 이게 인류의 조상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과정에서 이 팀 연구원들이 그 당시에 비틀즈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룹이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갖고 와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 화석을 이름을 짓기를 루시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비틀즈 노래 중에서 루시 인 더 스카이 다이아몬드라는 노래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루시라는 그 여자 이름을 따서 루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면서 작업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공통점이라는 거죠. 이디오피아에 가서 화석을 발굴하고, 그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류의 조상의 이제 화석으로 판명이 되고, 그 당시에 비틀즈의 음악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인원과 인류의 조상과 어떻게 그걸 판별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직립이라는 거죠. 이 화석이, 이 동물이 직립을 했을 것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골반의 형태. 골반과 이제 다리뼈의 그 각도가 네 발로 걸었으면 작을 것이고, 직립을 했으면 큰 형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거는 머리뼈와 목의 배열이라는 거죠. 개를 상상해 보자고요. 머리가 있고 목이 그 뒤에 달려 있잖아요. 머리뼈에서 척수신경이 빠져나오는 그 길이 뒤쪽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네 발 달린 동물의 특징이 되는 거고, 또 직립을 하지 않았던 유인원들도 비슷한 형태가 있는 거죠. 동물들의 목은 몸통에서 앞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뒤에 신전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목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이제 사람의 인류학적인 특징이 머리뼈와 목의 연결 각도, 또 배열, 이것들이 사람들에서 이제 많은 질환을 만들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경추의 디스크는 좀 작아요.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상대적인 부피가 굉장히 작죠. 일반적으로 경추에는 무게중심은 뒤쪽에 있는 후관절, 뒤쪽에 있는 관절 쪽에 자리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혹은 책을 읽을 때 아니면 핸드폰을 볼 때, 특히 요즘에 고개를 앞으로 숙이게 되는 자세가 되니까 정상적인 그 무게중심보다 무게중심이 축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의미는 경추의 디스크 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습관이 돼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비슷한 유형의 직업을 하는 경우에는 디스크의 변성, 또 디스크 주변의 골극, 뼈가 두꺼워지는 거죠. 또 인대가 딱딱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목 디스크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 증상은 이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의 차이는 그다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증, 그게 허리의 통증이든 목의 통증이든 그게 이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방사통이라고 부르는 그 가지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감각 영역, 그런 것들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 형태의 이제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 가지신경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이제 약해지고 또 감각들이 둔해지고 그런 형태의 신경학적인 증상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목이든 허리든 유사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허리에 있는 신경들은 일반적으로 말초신경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도 그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감각 영역, 또 운동 영역, 근육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데 비해서
목은 중요신경들이 척수신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척수신경은 중추신경이거든요. 거기에 디스크가 심하게 생기거나 협착증이 심하게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지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후유증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추에 관련된 문제가 훨씬 후유증이 많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각각의 목 관절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병들이 굉장히 달라요. 목 관절은 크게 7마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번 경추, 2번 경추, 3번 경추까지를 일반적으로 상위 경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1번, 2번 경추에는 디스크가 없어요. 또 2번, 3번 관절에 디스크가 있지만, 추간판이 있지만 그 관절은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 경추에는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이 생기질 않아요. 상위 경추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가 생기지 않는 데에 비해서 거기에 뭐 관절염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면 거긴 두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많은 두통의 원인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위 경추는 얘기가 다르죠. 하위 경추는 위에 비해서 경추의 움직임도 좀 더 많을 수 있고 디스크도 이제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은 약물 치료를 보통을 시작하죠. 증상에 따라서 혹은 환자들의 이제 부작용 경험에 따라서 약을 좀 조절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약을 쓰면서도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조치를 합니다. 신경 차단술이라는 건 뭐냐면 신경이 가장 심하게 눌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지신경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경우에, 혹은 척추의 관절통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눌려 있는 부분에 우리가 바늘을 통해 접근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진통소염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긴 부분에 그 약물을 농도를 높여서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원인이 뭐든 간에 척수신경이 많이 눌려서 좁아져 있는 경우, 그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그 감각과 팔다리의 운동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봐야죠. 우리가 뭐 위암이다, 뭐 유방암이다 이런 병에 대해서는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많은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조기 진단 증상이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의심해 보는 거 꼭 한번 체크도 해보고 전문가하고 상의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